네, 이데일리 김상윤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시장을 좀 얼어붙게 했었던 이 지역은행 신용 불안 사태, 저는 이게 저번 SVB 사태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뭐 주말 사이도 그렇고요. 금요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라고 좀 못을 박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가 부각될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이번 사태는 일부 기업의 개별 부실 사례에서 비롯된 것이지 금융 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월가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자동차 부품사 퍼스트 브랜즈와 자동차 대출업체 트라이컬러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됐었죠. 특히 비상장사인 퍼스트 브랜즈가 사무대출 등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끌었은 뒤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출 품질에 대한 경계심이 커졌던 게 배경입니다. 하지만 주요 은행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불안감은 빠르게 진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낸 은행들의 신용 품질을 종합해보면 예상보다 양호하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추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준의 완화적 기조 변화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고용 불안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양적 긴축 종료 시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환경을 개선시켜 지역은행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시적 불안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신용 건전성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지역은행들은 일제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자세하게 세부 항목을 뜯어봐도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될 거라는 우려감은 다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미중 갈등도 다시 한번 봉합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새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화해해 그런 제스처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에이펙에서 미중 회담이 이어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다시 확대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대중 100% 추가 관세를 실제로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진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고 내가 원하자면 11월 1일부터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지만 지금은 중국과 대화 중이고 우리는 좋은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그리고 몇 주 뒤 한국에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는 미중 간 갈등이 실제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지난주 국제금융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회의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워싱턴 외교가의 대표적인 중국통으로 꼽히는 케빈 러드 주미 호주 대사가 밝힌 대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미중 경쟁은 구조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경쟁이라고 진단을 했죠. 군사적 균형이 유지되는 한 양국 모두 직접 충돌을 피할 유의는 적다. 충돌 없는 경쟁, 즉 관리형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얘기를 밝혔습니다. 즉 미중 갈등은 구조적으로 계속되겠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협상과 경쟁이 병행되는 국면으로 평가됩니다. 다시 말해 100% 관세 같은 초강경 조치는 실제 시행보다는 협상형 카드 성격이 강하며 양국 모두 충돌보다는 관리된 경쟁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네, 역시나 이 지난 미중 간 갈등 격화는 시장의 예상대로 초기 예상과 같이 이 회담을 앞둔 기선제압 성격의 발언이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주말 사이에 한미 통상 협상은 계속되는데 뭔가 알맹이가 될 만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죠. 이게 중요한 게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 여기에서 현금 비중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게 쟁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면서 불안정한 모습 보이네요. 자,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장관급 통상협상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까지는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김영모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 포함된 우리 협상단은 미국 하워드 만나 협상을 벌인 뒤 어제 귀국했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쟁점에서 상당한 의견 일치를 받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은 쟁점이 한두 가지라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현금 투자 비중을 제한하라고 하지만 미국 측은 보다 높은 현금 비중을 요구하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 미국이 한국, 일본, EU로부터 공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이런 기류를 보여줍니다. 다만 통화 서프 체결 등 외환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양국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로 인한 환율 충격에 대비해 미국 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 결과를 토대로 추가 검토를 거쳐 남은 쟁점에 대한 보완안을 마련한 뒤 미국 측과 다시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향후 협상 결과는 이달 2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 형태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달 29일 예정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환율도 그 전까지는 비슷하게 이 1,420원대에서 등락 거듭할 확률이 높다라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현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